이번에 이제 탄핵을 시도할 경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헌재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그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 왜 이렇게 방향을 정했을까요? 이게 결국은 진짜 민주당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이 3년이거든요,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이제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가면 아마 빛의 속도로 기각이 나올 거예요. 왜? 이진숙 위원장이 재직 중에 한 헌법과 법률상 위반이 없어요. 뭐 법카스가 이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기각이 나면 이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할 수가 없게 되고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우는 무적의 방통위원장이 돼요. 그러면은 위원장 탄핵 소추 못 하고요. 부위원장 당연히 못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방통위 이진숙 2인 체제에 상당한 면죄부를 줘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용산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헌재 가서 기각이 되면 또 민주당에게는 역풍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고민할 지점 아닌가요? 뭐 고민이 분명히 되는 지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본인이 법카 사적 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방통위원장으로서 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검찰이든 그쪽에 또 그 결과도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그 좀 전에 윤주진 그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그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마치 시작하자마자 재직 중에 행한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방송 독재, 방송 장악한 독재의 행태를 보일 것이 명약관한데 그 사이에 잘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좀 한마디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의 구색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5명이지 않습니까? 이 5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2명 하고요. 대통령이 속했거나 속했던 그 정당에서 교섭단체에서 1명. 그리고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2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 2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2사람만 가지고 이걸 지금 그 강제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서울 고법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제 기구인지 독임제 기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땡전 뉴스의 추억을 땡전 뉴스로 만들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구현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민주당이 역풍을 맞느냐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원죄에 대해서도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야6당이 내놓은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이 하나는 어제 그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안건을 의결한 걸 들었고요. 2번째는 MBC 간부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파업 참여한 기자 PD 대량 해고 징계한 것도 탄핵 사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요, 이거 좀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MBC나 KBS에서 윤석열 용비어 첨가하는 거 보셨습니까? 만약에 방송 장악을 했다 그러면요, MBC랑 KBS에서 맨날 윤석열 대통령 용비어 첨가를 읊어야 돼요. 맨날 비판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방송 장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 장악 전혀 되지 않았다. 시도조차도 한 적 없다. 방송 장악을 진짜 시도하고 MBC, KBS 사장 바꾸려고 했던 건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서 실제로 국회의원 만찬회의에서 이거 KBS, MBC 방송 장악 문건이 돌았지 않습니까? 9단계에 걸친 계획이 아주 세부 계획이 있는 것.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것 민주당이고 여전히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KBS, MBC 사장 바뀌어도요. 방송 장악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요 간부들이 다 민노총 출신이에요. 여기도 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조차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법카 계속 나오는데요. MBC 정도 되는 기업이면요, 여기에 법카 사용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영업직들은요, 일요일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사용됐을 거예요.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고, 역대 MBC 사장들 법카 한번 다 들춰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일 거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지금 MBC 사장 재직 당시라고 했는데 아까 윤주진 대표가 말했다시피 지금 이거는 옛날 사건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헌법을 반헌법적인 계속 탄핵 소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발 좀 헌법은 지키면서 정치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반헌법적인 행동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댓글 소개해드리고 배 부위원장께 기회드리겠습니다. 탄핵은 방통위원장 직무 중에 일로 하는 건데 쟁점은 달랑 하나 2인 체제 민주당 탄핵 중독이 문제다. 자, 반면에 윤석열 정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이런 인물을 임명하나 빵숙이 탄핵시켜라. 이진숙 후보자를 이제 빗대서 빵숙이라는 그런 이렇게 패러디가 좀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방송 장악 쿠데타라는 그런 비난을 야권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본인이 뭐 임명되자마자 6시간 만에 KBS, MBC 이사진을 개편을 했고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남은 한 명의 MBC 사장도 낙하산 인사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이제 조만간에 이제 MBC 사장을 박문진 새로 개편된 이사진에서 바꿀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인자들하고 똑같이 탄핵 소추안 가결 전에 사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안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윤지진 대표 같은 경우 뭐 빛의 속도로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재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헌재 심판은 빛의 속도로는 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5, 6개월 정도 걸려서 진행이 될 것 같고 헌재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전망하는 대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 또 언제든지 이게 형사 고발이 되고 이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하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은 늘 남아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